연구실 컨택과 컨택 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문제고 요거에 대해서 실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서 이번에 한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컨택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연구실 교수님께 미리 메일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자기 자신도 소개하고요, 실제로 만났을 때 교수님께서 연구실 소개도 할 수 있고요, 혹은 메일로 우리가 뭐 더 뽑을 생각이 있다, 아니면 더 이상 뽑을 생각이 없다, 이런 상황도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애당초 시간 낭비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요, 입학 후에 컨택을 하고 연구실을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공립대나 국립대, 그 다음에 과기원 등에서는요, 이런 컨택을 그 명문화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다 이루어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왜냐? 저 과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볼게요. 입학을 하고 나서 컨택을 하고 연구실을 고르려고 하는데 연구실이 이미 꽉 차 있어요. 아니, 뽑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3월에 입학하고 나서 진짜 한 6월까지도 연구실 없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석사가 2년인데 3, 4개월을 다 날리는 거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물론 학교 차원에서 결국에 책임을 져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간들, 그 연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겠어요? 혹은 그 연구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갈까요? 또 그 연구는 재밌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교수님들은 보통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연구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아무래도 서비스직보다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일도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예의 같은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미리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대화가 돼야 되지, 갑자기 와서 뭐 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택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여나 이렇게 막 학교나 이렇게 공문대에서 그러지 말라고 와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3월 입학이에요. 그럼 뭐 입시가 12월쯤에 진행되겠죠? 그러면은 부탁이니까 뭐 11월쯤에 막 컨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6월달쯤, 그 전주 6월달 굉장히 여유롭게 좀 진행을 하세요. 뭐 가끔 그 미리 컨택 메일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실도 찾아가 보고 하면 뭐 짧게라도 뭐 한 며칠이라도 인턴도 해보고 거기 구경도 해보고 이래야지 여러분들이 뽑히지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컨택 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첨부해야 되는 서류입니다. CV라고 합니다. 이력서라고 하죠. 여러분들의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와 있고, 성적 나와 있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뭐 수상 내역 이런 거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첨부되어 있는 이력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양식 아무거나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 쓰시고 싶은 양식을 쓰세요. 단 이게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 자기소개서는요, 여러분들이 그 입시할 때 쓰시는 거지 이렇게 컨택할 때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만 넣으시면 돼요. 당연히 이력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혹은 졸업한 학교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학증명서나 졸업증명서 필요하고요, 성적증명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 포트폴리오 필요합니다. 논문, 졸업작품, 공모전 수상 이력 혹은 인턴 같은 거 했으면 증명서, 어떤 일 했으면 또 그런 일했다는 증명서 같은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거 없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했던 거, 개인적으로 했던 거라도 다 첨부하세요. 간절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논문도 억셉이 안 됐더라도 제출했던 거라도 다 넣으세요. 다 괜찮습니다. 하물 뭐 코딩 학원에서 뭘 배웠던 거, 수료증,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봤던 거 이런 것도 다 넣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영어 성적도 이참에 좀 마련을 해놓으세요. 이공계생이라고 자꾸 영어 무시하는 듯이는데요, 이공계 능력만큼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영어 성적, 뭐 토익, 토플, 토스 이런 거 다 해놓으셔가지고 성적표, 다 하진 않고 그 중에 하나라도 반드시 성적표가 있으셔야 됩니다. 성적 낮아도 괜찮습니다. 있고 없고가 차이가 커요. 높으면 더 좋겠지만요. 그래서 컨택 메일 작성법입니다. 이거 정말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못 갖춘 메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입니다. 받는 사람도 당연히 감정적인 동물이고요. 이런 기본을 안 갖춘 메일을 보면요, 당연히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옵니다. 먼저 인사를 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안녕하세요, 뭐 교수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 좀 하세요. 내가 어디에서 온 누구다. 이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어렵나요?
이런 자기소개도 없이 그냥 메일 오는 거 있어요. 전 당연히 안 읽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누군 줄 알고 그 메일을 읽습니까? 그쵸? 그 다음 메일을 보낸 이유. 그러니까 이 연구실이 왜 마음에 들고 이런 연구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그 교수님의 논문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깊게 하실 필요 없어요. 대략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복붙만 안 하시면 돼요. 그렇기 위해선 한번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자신의 연구 경험 및 스펙을 소개하셔야 됩니다. 인턴 경험, 뭐 포트폴리오, 성적 등 다양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딱 연구실의 니즈랑 딱 맞는 어떤 한 문장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로 뽑힐 수도 있어요. 스펙이 안 좋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거 막 언급을 하세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뭐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이 연구실에 가고 싶다. 혹은 뭐 잠깐 인턴이라도 해보고 싶다. 여기서 뭐 인턴 해보고 싶다. 아니면 뭐 일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열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택이 메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제 찾아가고 인사드리고 거기 그 연구실 구경도 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혹시 내가 이런 시간 가능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떤 시간이 괜찮으신가요?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안부 및 마지막 인사도 좀 하세요. 그 뭐 여름이면 뭐 더위 조심하시라고 하고, 겨울이면 추위 조심하시라고 하고, 봄 가을이면 환절기 조심하시라고 하고, 그다음 마지막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뭐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누구 올림 이렇게 딱 올리시면 쓰시면 간단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갖춘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은근히. 그래서 사람이 이런 거 딱 갖추면요 대단해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일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교육도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너무 막 등한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해야 되는 내용도 좀 있습니다. 먼저 자기 비하 좀 하지 마세요. 성적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안 좋을 수 있어요. 대학 안 좋은 곳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뭐 대학이 안 좋아서 무슨 성적이 안 좋아서 뭐 포트폴리오가 어쩌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면 못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언급하시면 됩니다. 뭐 물론 나중에 그게 지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의원이 대처하시면 되지 먼저 그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만 이렇게 사람이 집중하게 되거든요. 또 펀드 관련, 즉 여러분들의 어떤 비용 관련돼서 받는 돈 관련돼서 얘기는 직접 만나서 하셔야 됩니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컨택 메일을 보내야지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입학하고 나서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컨택 메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이제 인건비도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받게 돼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보장이 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학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돈을 받으면서 다니게 되는데요.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학과 내부에서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그 연구실이 예를 들어 학생 장학금이나 뭐 인건비를 좀 적게 줘야 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은 연구실마다 이 비용이 차이가 나면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비슷하게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화 서문화해서 남기기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일로는 뭐 이런 거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비속어 쓰시면 안 됩니다. 좀 확인 좀 하세요. 그 다음에 맞춤법도 좀 안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봤던 얘기인데 저 1번하고 맞물려서 자기 성적이 박살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애가 있어요. 제 성적이 박살났지만 이렇게. 이런 친구를 어떻게 뽑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조금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석사만 마치고 졸업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인턴 잠깐 해보고 뭐 석사는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웬만해서는 딱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연구 계속 하고 싶다 아니면 이 학교 입학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놓은 게 좋습니다.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도 여러분들 뽑아놓고 2년 만에 딴 데 가버리면은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 것처럼 하시고 나중에 뭐 사정이 안 돼서 떠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도 이것도 지혜입니다. 지혜. 너무 솔직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요 앞에서 보면 그 연구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딱 봐도 그냥 복붙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교수라는 존재들은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글도 잘 쓰고요. 여러분들이 속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의 맞춤형으로 쓰세요. 부탁이니까.
그거 살짝살짝 그 제목이나 이름만 딱딱 바꿔서 혹은 그 연구 주제만 살짝살짝 바꿔서 넣으면 다 티납니다. 다 티나요. 여러분들이 숙고하셨는지 심사숙고했는지가 다 티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꼭 좀 그 교수님이랑 연구실 맞춤형으로 하나씩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